이은선의 영화관, 토마스 빈터베르그 감독이 연출한 어나더 라운드와 함께합니다. 영화의 주인공은 인생이 따분한 4명의 중년 남성. 같은 고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 중인 내 친구는 의욕 없는 학교 생활, 사랑보다는 피로가 가득한 가정생활 때문에 무력하기만 한 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영화의 첫 장면은 지금 이들에게 없는 것, 지나가 버린 시절에 가깝습니다. 무용한 짓으로 낭비의 시간을 보내는 것은 이제 이들에게 허락되지 않죠. 어느 날 내 친구는 무기력을 탈피할 방법 하나를 모색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5%를 유지하면 적당히 창의적이고 즐거워진다는 가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실제로 실험해보기로 결심한 겁니다. 네 사람은 알코올 농도를 조금씩 올리고 상태를 기록하며 실험을 지속합니다. 몇 가지 자체 규칙도 세웁니다. 최소 0.05%를 반드시 유지할 것. 저녁 8시 이후에는 절대 술에 손대지 않을 것. 오랜만에 계획이라는 게 생겨서 그런지 이들은 음주 측정기까지 동원할 정도로 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합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실험이지만 놀랍게도 이들의 삶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마르틴은 학교로부터 면담 요청까지 받을 정도로 따분한 수업을 진행하는 걸로 유명했지만 적당히 오른 취기는 그에게 수업을 유쾌하게 이끌어가도록 돕는 무기가 됩니다. 말 한마디 없이 적막하기만 하던 가족들의 식사 자리에서도 제법 솔직하고 즐거운 대화가 오갑니다. 실행에 옮겨지지 못했던 가족여행도 이번에는 드디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루한 교사이자 매력없는 남편이고 아빠라는 오명을 벗어버리고 싶은 이들의 바람은 이렇게 쉽게 이뤄지는 걸까요? 무턱대고 따라할 일은 아닙니다. 실제로 혈중 알코올 농도 0.05%는 운전대를 잡았을 때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준이죠. 또한 영화에서 인용한 노르웨이 학자는 자신의 가설이 잘못 전해진 것이라고 직접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두 잔의 마법, 분명 심리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몸을 가누지 못하게 취해버린 채 실수를 저지르는 코믹한 장면들이 일부 등장하긴 하지만 이 영화는 중년 남자들의 대책 없는 주정으로 채워졌던 행오버 시리즈 같은 코미디가 아닙니다. 어나더 라운드의 본질은 조금 다른 지점에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끝날 것 같은 실험은 점차 꼬이기 시작합니다. 어나더 라운드, 즉 한 잔 더를 외치던 내 남자는 결국 각자의 자리에서 씁쓸한 실패를 맛보고야 말죠. 멤버 중 한 명은 심한 중독에 빠지다 스스로 인생을 끝내버리고 맙니다. 실험이 실패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은 일시적인 회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술의 양을 알맞게 조절하지 못해서도 아닙니다. 문제에 직면하지 않으면 근본적인 해결은 없다는 것. 삶을 바꿔나가는 의지는 달콤한 임시방편이 아닌 쓰디쓴 용기여야 한다는 것. 실험의 끝에서 내 남자는 다시금 깨닫습니다. 인상적인 건 이 모든 과정을 보여주는 영화의 태도입니다. 어나더 라운드는 인물들의 선택을 비난하거나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말하는 쪽에 가깝죠. 살다 보면 취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날이 있다고, 비틀대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나아가면 된다는 위로의 정서가 이 영화에는 있습니다. 삶은 지난함의 연속이지만 그럼에도 살아있기에 느낄 수 있는 감각들이 있다는 것. 영화는 그렇게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영화의 주요 배경이 학교인 점은 의미심장합니다. 청춘부터 노년까지 세대가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공간이라는 점. 자신 인생의 키는 잃었어도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주어야 하는 위치에 있는 교사라는 직업적 설정이 중요해 보입니다. 각본의 원안에서 이들의 직업은 항공관제사였다고 하는데 방향을 지시하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그 역시 의미가 있었겠네요. 음주는 즐거움과 환희, 동시에 자기 혐오를 부르기도 한다는 점에서 독특한 기호입니다.
예컨대 커피를 즐기는 자기 자신을 보고 실망하거나 혐오하는 사람은 드물 것이기 때문이죠. 음주를 둘러싼 이중적 태도는 영화 전반에 걸쳐 있는데 덴마크라는 국가를 보는 시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화 안에서 덴마크는 훌륭한 사회복지를 바탕으로 한 안정적 국가이기도 하지만 매일 모두가 미쳐서 취해 있는 국민성을 지닌 국가이기도 합니다. 북유럽 하면 누구나 광활한 자연에서 소박한 삶의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의 이미지를 한 번쯤 떠올리지 않나요? 한편 그 나라에서 나고 자란 사람의 눈을 거쳤을 때 더 정확하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방인의 눈으로는 볼 수 없거나 말하지 않는 것들이죠. 토마스 빈터베르그는 전작 더 헌트에서도 북유럽 커뮤니티를 둘러싼 환상을 부수는 작업을 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쓴 유치원 교사의 사연을 중심으로 공동체의 그릇된 집단 본성과 히스테리의 배경으로서 덴마크를 보여준 영화였죠. 비단 그 나라에만 통용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합리적 공동체라는 국가의 기본 이미지를 뒤집는 시도인 겁니다. 더 헌트는 순수를 가장한 거짓이 어디까지 진실을 묵살하고 폭력적이 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자신이 속한 공동체, 나아가 국가를 조금 낯선 방식으로 바라보고 싶은 감독의 욕망은 더 헌트에 이어 어나더 라운드에서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덴마크 배우인 매즈 미켈슨의 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007 카지노 로얄과 닥터 스트레인지, 신비한 동물들과 덤블도어의 비밀, 드라마 한니발 등 할리우드에서 그에게 기대하는 모습은 주로 고독한 이미지를 지닌 섹슈얼한 악역입니다. 그러나 로얄 어페어나 헌트, 어나더 라운드 같은 고국의 영화들에서 그는 주로 인생의 딜레마에 빠진 평범한 한 인간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제작 배경에 따라 같은 배우에게 입혀지는 이미지가 서로 다르게 충돌한다는 사실 또한 흥미롭게 느껴집니다. 술 없이도 취하는 게 젊음이라고 했던가요? 그렇다면 청춘의 한 시절이 끝났을 때 그때처럼 인생에 생기를 주는 무언가를 찾는 것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평생 짊어진 숙제일 겁니다. 마르틴과 친구들은 알코올에서 그 힘을 찾으려 했지만 행복을 위한 자신만의 진정한 0.05%가 무엇인지는 오래도록 찾아야 하는 것이겠죠. 영화는 아마도 실패의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것이 타인과 삶을 사랑하는 비결이라는 대사에 약간의 힌트를 숨겨둔 것 같습니다. 제작 과정에서 토마스 빈터베르그 감독의 개인적 사연이 반영됐다는 점을 알고 나면 어나더 라운드는 한층 그 의미가 남다르게 다가오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촬영 4일째 되던 날, 감독의 딸인 아이다가 불의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영화가 끝난 뒤 등장하는 아이다를 위하여라는 자막은 감독의 절절한 마음을 담은 것이죠. 아이다는 매즈 미켈슨이 연기하는 주인공 마르틴의 딸을 연기할 예정이었습니다. 애초에 파멸적인 음주 이야기를 구상하던 감독에게 인생을 긍정하는 스토리로 방향을 틀도록 아이디어를 제시한 것도 딸이었죠. 그는 이 영화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을 위한 투쟁을 그린 작품이라고 말합니다. 영화의 끝에는 인정과 받아들임의 태도가 존재합니다. 현재를 잠식하는 고통과 무력함 너머 언젠가 찾아올지 모를 반짝이는 인생의 순간들을 기다려보자는 제안. 언뜻 술주정 같지만 실은 그 모든 마음들을 담은 마르틴의 신들린 듯한 춤사위 장면은 영화의 의미를 폭넓게 감싸 안는 인상적 마무리가 됩니다. 배우로 데뷔하기 전 무용수였던 매즈 미켈슨의 자유로운 움직임이 스크린에 새겨집니다. 하늘을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디에선가 추락하는 것 같기도 한 그 움직임은 끝내 모호함과 명확함, 삶과 죽음, 고통과 기쁨, 나이듦과 젊음, 그 모든 것을 가로지르는 인생을 향한 몸의 찬가로 보입니다.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